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살아온 인생살이,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온갖 괄시를 다 당해왔던 나의 결혼 생활.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저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아 졸업 후 취업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어요.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래도 내가 공부해온 시간이 있는데 전공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니까요. 많이 주춤거렸지만 이내 용기를 갖고 전공을 살려 결국에는 취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힘겹게 들어온 직장인데 직장 생활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역시 제 성향과 맞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꾹꾹 참으며 일을 하다 보니 원형 탈모까지 생겼었네요. 보다 못한 엄마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간뒀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는 해봤잖아.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게 사회생활이야.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러면 좀 쉬면서 엄마 가게 일 좀 도와줘. 월급 챙겨줄게.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냐.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취직하려고? 엄마 생각에는 네 적성에도 안 맞는 일 하지 말고 엄마 가게 일 도우면서 새로운 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조금 쉬었다가 재정비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해봐야지 하던 중에 반찬 가게 일을 도우라는 제안을 하신 겁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 배운 손맛을 가지고 반찬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일이 힘들어 관둔 저는 엄마 일을 도우면서 용돈벌이를 할 겸 그때부터 가게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게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일을 도와드릴 생각이었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엄마는 나이도 있는 딸이 걱정되었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내미, 너도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은 하고 있니? 생각이야 많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이 나이 먹을 동안 경력 없이 신입으로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 이력서 넣어도 연락해 오는 것도 없고. 아유, 그럼 그냥 시집갈 준비해. 나이 더 차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주부로 지내면 되지. 가끔 엄마 일 도와줘도 되고. 갑자기 튀어나온 결혼이란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경력 없는 신입을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나요? 결혼 말고는 정답이 없었죠. 그러나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거절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저는 그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엄마 식당 일을 도와드리며 틈틈이 취업할 곳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엄마는 아는 사이인 듯 반갑게 맞아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반찬 가게 단골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머,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저번에 말한 출장 잘 다녀온 거야? 사장님, 잘 지내셨죠? 네, 잘 다녀왔어요. 그동안 사장님 반찬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출장 다녀와서 첫 출근 날부터 여기 온 거예요. 이따가 집에 가서 혼자 사장님 반찬으로 잔치 벌이려고요. 아이고, 그럼 내가 많이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얘, 지혜야, 이리 좀 와봐. 엄마는 단골과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다가 갑자기 재료 손질하고 있는 절 부르셨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다가가니 엄마께서는 그 손님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 내 딸이야. 저번에 우리 딸 궁금하다고 했잖아. 어때? 예쁘지?
우와, 따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단골 손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얼떨결에 인사 나누게 되었지만 훤칠하고 멀끔하게 생겼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 뒤로 그 손님은 단골답게 퇴근 시간만 되면 자주 찾아왔어요. 그렇게 오가며 인사를 자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나중에는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손님이 제게 깜짝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실은 제가 첫눈에 보고 반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딸 예쁘다고 나중에 꼭 인사시켜 주시겠다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처음 본 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미인이셔서 계속 호감 가지고 지켜봤어요. 그러다 이렇게 용기 냈고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놀라셨겠지만 저 이상한 놈 아닙니다. 직장도 번듯하게 다니고 있고 괜찮은 놈이에요.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에 솔직히 놀랐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도 이 손님에게 호감 느끼고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다 점심시간에 자주 얼굴 마주치면서 편해졌고 언제 오려나 기다려지기도 했고요. 이런 게 설렘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손님의 데이트 신청에 수락했고 가볍게 가진 저녁 자리가 몇 번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차도 마시고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우린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죠. 그 손님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며 꽤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남편과 미래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절대적인 적, 바로 시어머니와의 어려운 관계 때문이었죠. 아유, 너는 팔자 좋겠다. 집에 늘어져 있어도 돈 걱정 없이 얼마나 좋니? 우리 아들은 밖에서 일하느라 죽어나는데 너 시집 오기 전에도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잖아. 엄마가 주는 돈 받아가면서 참 팔자 한번 타고 났네. 어머니, 저 집에서 팔자 편하게 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가게 일 계속 도와드렸고요. 엄마한테 받은 돈도 그냥 받은 거 아니고 제 할 일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한 거니? 시간 남아 도니까 할 것 없어서 그냥 슬슬 도와드리는 척한 거지. 너처럼 팔자 편하게 살면 여한이 없겠다. 나는 시집 와서 남편 일찍 죽고 혼자 우리 아들 먹여 살리며 키워보겠다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무튼 이렇게 시집 온 이상 집에서 놀고 먹고 밥 축낼 생각하지 말고 아들 내조나 잘해. 내가 항상 지켜볼 거니까. 알겠니? 나는 너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 그러고 사돈이 너 시집 보낼 때 혼수며 신혼집이며 얼마나 공들이셨니? 그 정성 생각해서 며느리로 받아주는 거니까 잘하라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이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어머니도 얼레벌레 결혼을 시키게 되었죠. 엄마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밀어붙이셨던 데에는 오래 봐온 시간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오래 봐온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제게 잘하는 남편에게 참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수와 신혼집을 무리해서라도 준비해 주셨어요. 남편 집은 우리 집보다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엄마의 통큰 지원에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거였죠. 그래도 여전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말로 사람을 툭툭 건드리며 시집살이 시키셨습니다. 직장 다니는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요. 엄마, 우리 왔어요. 퇴근하고 오라고 하길래 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뭐 무슨 일이 있어야 내 아들 얼굴 보는 거냐? 일은 무슨. 엄마가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오라 그랬지. 네 안 사람이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해주고 있겠니? 저번에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한 것이 못 얻어먹고 다니는 애처럼 그러고 다니길래 뭐 좀 챙겨 먹이려고 오라고 했어. 엄마가 맛있는 집밥 준비했다.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꼭 저렇게 재수없게 했습니다.
사람 기분 제대로 상하게 말이에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것처럼 못 챙겨 먹지 않아요. 이 사람 출근할 때 아침밥 꼬박꼬박 차려주고 있고 고기 반찬도 자주 해주고 있어요. 또 제 친정에서도 반찬 자주 보내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맨날 친정에서 그렇게 반찬 보내주시니 네가 뭘 할 생각이 있니? 자고로 남편 생각하는 마음 듬뿍 담은 아내 음식이 엄청난 보약인 거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말이야.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하긴 뭐 일해 봤어야 알지. 집에서 그저 퍼질러 있겠지 뭐. 저렇게 대놓고 남편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사회 경험이 없으니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계속되는 부딪힘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저를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노력하면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가지 않을까 해서 임신한 기간 동안 최대한 시어머니를 피해 다니며 나름대로 태교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가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고스란히 뱉는 비아냥거림을 다 받으며 견뎌야 했어요. 그렇게 10달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출산 소식을 듣고 한껏 인상을 구긴 채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아들 낳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걸 못 낳고 계집애를 낳았대 그래?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손자 좀 볼까 기대했더니만 아유 집안대 다 끊어먹게 생겼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대체 저게 아이 낳고 몸조리하는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린가요? 여자아이라고 제대로 얼굴 한번 보지 않으셨고 예쁘다고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정말 너무하다 싶더군요. 당신의 핏줄 낳으면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 해줄 줄 알았는데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이날 이후 어머님께 기대하는 마음 접고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나는 내 남편과 내 아이와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던 중 저희 세 식구한테 크나큰 사건이 생겼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르는 게 말이 되는 건지. 하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나처럼 점점 나이 드는 직원은 쓰고 싶지 않겠지. 내가 뭐 유달리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실적을 못 내니까 공고사직 당한 거지 뭐. 그나저나 당신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안 좋다.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공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한 뒤로 남편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힘들었죠. 걱정이 앞섰지만 저보다 더 힘들 남편을 알았기에 쉽사리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열심히 구인 광고를 살펴보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나이도 그렇고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기라 좀처럼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해오는 곳이 없더군요. 남편은 허망한 결과에 날마다 좌절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죠. 남편이 안 된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는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아유, 안 그래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더라. 이서방 마냥 그러고 있는 거 기다릴 수도 없고 너라도 와서 엄마 가게 일 좀 도와. 일손은 언제든지 부족하니까 계속 사람 구하고 있었어. 네가 시간 되는 대로 도와주면 엄마가 돈은 넉넉하게 챙겨줄게. 둘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 그래. 엄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드릴 생각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당장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많다 보니 돈이 아쉽더군요.
그렇게 저는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배려로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출근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카운터에서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 대신 엄마 식당 일을 도와드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이 뒤바뀌는 계기가 생겼어요. 바로 한 손님의 방문으로 말입니다. 평소 우리 엄마의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손님은 엄마의 음식 솜씨가 훌륭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혼잣말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거 누가 좀 배달해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손님의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하면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됐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반찬을 배달받아 먹으면 좋긴 하겠다고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에 잘 되어 있지만 이때는 이런 식의 발상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스갯소리로 엄마에게 슬쩍 말했죠. 엄마, 우리 가게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있잖아. 내가 아까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참 웃긴 생각이더라고. 맛있어서 우리 가게 오는 건 좋은데 일일이 찾아오기 귀찮다고 누가 반찬 좀 배달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손님 말 듣고 좀 생각해봤는데 우리 가게에서 그걸 처음 해보는 게 어때? 우리 가게에서? 아유, 복잡하려나? 복잡해질 게 뭐가 있어. 그냥 반찬 가져다 주는 건데. 반찬 정기권을 끊어서 결제하면 현장 홀값 제외하고 값싸게 진행해서 며칠마다 반찬을 댁으로 배달해주는 거지.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 이거 마케팅으로 잘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배달하는 건 좀 그렇나? 좀 그럴 게 뭐가 있어.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엄마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밖에 나와서 먹기 귀찮잖아.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거기다 1인 배달도 흔하지 않으니 매번 시켜 먹는 것도 어렵고 말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말대로 한번 진행해볼까? 지금은 배달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배달 개념이 흔치 않았어요. 제 아이디어가 흔하지 않았기에 부모님께서는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셨어요. 이때부터 반찬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냐며 신기해했지만 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신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다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이나 직장인 엄마들도 반찬 배달을 신청하게 되었죠. 거기다 고객들은 기존 반찬 말고 다른 메뉴는 없냐며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엄마,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은데? 신청 고객이 점점 늘고 있잖아. 우리 동네 말고 옆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돌아서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장난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반찬 메뉴를 다양하게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우리 이참에 메뉴를 좀 다양하게 준비해볼까? 아이고, 반찬 메뉴를 바꾸자고?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앞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면 고객들 기호에 계속 맞춰가야 할 텐데. 그럼 정기적으로 반찬 메뉴를 바꾸거나 계절에 따른 별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기존대로 운영하는 반찬과는 맞지 않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맡아서 진행해보는 건 어때? 어? 내가? 그래. 애초에 이 아이디어도 네가 낸 거잖아. 네가 따로 반찬 배달 전문점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 반찬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고객들이 선택해서 정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말이야. 엄마도 생각해본 건데 요즘 사람들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시간 쫓기 어려워하잖니. 그것도 반찬 서비스에서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데. 나는 못해. 이 상황에 지금 나더러 사업을 해보라고? 내가 무슨 사업이야. 그럴 돈도 없고. 어머머,
네가 뭐 어때서?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군데?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 딸 잘할 수 있겠구먼.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배달해주는 곳 없잖아. 엄마가 봤을 때는 반응 괜찮을 것 같은데. 김서방 계속 집에서 놀고 있다며. 이참에 네가 사업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사업으로 확장하다 괜히 말아먹으면 어쩌나 걱정됐죠.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의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 같다며 반응했습니다. 그거 좋은데? 장모님 말씀처럼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 이참에 정말 사업 한번 시작해봐. 그거야 그렇긴 한데 사업 꾸릴 돈이 없잖아. 원래래 없기는 우리 조금 모아놓은 돈 있잖아. 내 퇴직금도 있고. 그리고 정 없으면 집 팔고 좀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돼. 사업만 잘 되면 그때 다시 큰 집으로 이사 가도 되는 거잖아. 뭐 아니면 도지 뭐. 그리고 당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아이템이 흔하지 않아서 좋고 잘만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우선 돈은 여기저기 긁어서 준비해보자. 참 고맙게도 남편은 이런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정 부모님의 응원으로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이때부터 더욱 사업에 대해 구상하게 되었고 가게를 차리기 위해 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아시게 됐어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집에 찾아와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니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자가 집에서 얌전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남편 내조할 생각이나 해야지.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집안 재산 다 말아먹을 일 있어? 아니, 어머니, 저는 집안 재산 다 말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사업 아니에요. 나름 흔치 않은 아이디어라 반응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기는 개뿔 괜찮아.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사업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면 될 거를 왜 찰난 우리 아들 돈을 끌어들이냔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래서 모은 돈인데 받은 퇴직금까지 끌어들여? 거기다 내 돈까지 타물래? 난 우리 아들 돈하고 내 돈 한 푼도 나한테 못 준다. 이게 어디서 수작 부리고 있어. 니들 친정부모한테나 달라고 그래. 돈을 구하려다 보니 결국에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털어놓고 투자 명목으로 여유 있는 만큼 돈을 빌려달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사업에 단 한 푼도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난리치셨어요. 거기다 남편의 돈까지 절대로 들어가게 볼 수 없다며 큰소리 치셨습니다. 내 말이 틀려? 네가 그렇게 사업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라고. 네 잘난 친정집에 부탁해서 차리면 되지. 왜 우리 아들 돈하고 내 돈을 탐내고 그래 이거사.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더니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아들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제대로 기모 펴고 사는 게 다 너 때문이야. 남편 잡아먹는 네 팔자 때문이라고.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네가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사업이 뭐 개나 소나 다 잘하는 건 줄 아냐? 어머니는 엄청난 기세로 제 사업을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싶다면 시댁돈 일절 끌어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 하셨죠. 그런데 왠지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이 저를 꿈틀거리게 했죠.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해내는지 보여줄 테다. 라는 승리욕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언가에 죽기 살기로 도전해본 적이 없는 저는 보란듯이 잘해 보이자 라는 마음을 품고 사업을 독하게 준비했어요. 철저히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이며 남편 돈을 일절 받지 않았죠. 물론 처음에는 자리 잡느라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빛이 있다고 사업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직원을 뽑기 시작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사업을 더 확장시켰고 인터넷 시장도 노렸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루하루 승승장구하는 제 모습을 본 부모님은 가장 뿌듯해하셨습니다. 저는 성공해서 번 돈을 엄마 아빠께 돌려드리며 효도했습니다. 이미 빌린 돈의 몇 배를 드렸지만 성공한 자식 마음은 멈출 줄 몰랐어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좋다는 것 다 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듯 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옆에서 다 본 남편이 어머님께 슬쩍 전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만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저는 일부러 남편을 달고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죠. 너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니? 어쩜 내가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하니?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챙겼어야지. 하여간 일이 눈치가 없으니 원. 그리고 내가 너한테 혼자 오라 그랬지 누가 니들 둘이 같이 오라고 했어? 아주 사업 대박나고 어찌나 콧대가 높아지셨는지.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사업 성공해서 기세등등하지? 얼마나 시댁이랑 남편을 우습게 알면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희 집만 그렇게 챙기고 도냐? 어? 어머니,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남편 대신 죽어라 일해서 집안 먹여 살렸고 시댁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며느리로서 역할 다 했는데요. 거기다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렸고요. 아이고, 아주 대단한 일 하셨네요. 예? 뭐 대단한 일 했다고 그걸 징징거려? 그건 기본이지. 내가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야 해? 너 성공해서 그렇게 많이 번 돈 친정에 다 쏟아붓는다며. 우리 아들이 아주 지나 속상해하든지. 그렇게 큰 돈 벌었으면 남편이란 시댁에도 좀 살펴야지. 어쩜 너희 부모밖에 모르냐 그래? 어찌나 남편이란 시댁을 우습게 보고 남보다 못하게 생각했으면 이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 시어머니는 있는 줄도 모르고 친정 부모님만 챙기냐니 이 말이야. 큰 돈 벌었으면 남편 기도 좀 살리고 그래야지. 어머니, 애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망할 게 뻔하니 남의 돈 탐하지 말고 친정에서 빌려서 알아서 하라고 선 딱 그으셨잖아요. 제 사업 비용에 남편 돈하고 어머님 돈 들어간 것? 이런 한정 없어요. 그러게 그때 어머니께서 사업하는 거 허락해 주시고 남편 돈이랑 어머님 돈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셨더라면 제가 지금 가만히 있었을까요? 감사해서 뭐라도 해드리려고 했겠죠. 지금 제가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거라고요. 그 돈이 다 어머님 건데 복을 제 발로 차셨으니 어쩌겠어요. 제 탓을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탓하세요. 저는 순전히 제가 받은 만큼 친정에 돌려드리고 있는 것뿐이니까. 틀린 말 하나 없이 말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하는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죠. 솔직히 제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약올리며 그동안 받은 서름을 돌려드리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 가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는 출가 외인 아니야? 출가 외인이면 남편하고 시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그런 것도 안 가르치시디? 아니요, 가르치셨죠.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받은 만큼 베풀고 돌려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전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되돌려드리고 있는 거고 어머님께 받은 무시와 멸시를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결혼해서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저 꾹 참고 어머님께 최선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이시면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정도로 저를 약하게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이혼당한 남편은 앞으로 참 힘들게 지내겠네요. 참, 돈도 능력도 없으니 딸아이 양육권이랑 친권도 당연히 제가 갖게 될 거고요. 이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성공한 삶을 사는 전 그 어느 것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이혼 소리에 어머님 눈이 커지더니 큰 소리로 되물었어요. 덩달아 남편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여보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이런 일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이란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쉽게 내뱉었는 줄 알아? 나 쉽게 내뱉는 거 아니야. 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이 집에 시집 오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태도 당신도 다 봐왔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께 무시당해야 하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사업도 마찬가지야. 잘해보라고 응원해줄 때는 언제고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당신 지원해준 것도 하나 없잖아. 내 인생에 도움 하나 되지 않는 당신을 내가 왜 계속 데리고 살아야 해? 그럴 이유 없지. 난 이제 당신 아니어도 충분히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면서 잘 살 수 있다고. 남편은 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자기가 엄마랑 안 보고 지내겠다는 둥 그런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그렇게나 자기 아들 앞세워서 시어머니 노릇하려 했던 시모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태도에 어머님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천륜을 끊으려고 들어? 고작 계집년 하나 때문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러는 엄마는 대체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했던 짓 때문에 엄마 아들이 이혼당해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가 이 사람한테 너무하긴 했잖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우리 아내가 시집와서 나하고 엄마한테 못한 건 없잖아. 엄마는 매번 이 사람 능력 없다고 무시만 하셨고 이참에 깔끔히 사과하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 뭐해 이 사람한테 사과 안 하고. 엄마 정말 내가 이혼당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재촉에 시어머니는 고민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엄마 된 입장으로서 자식을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두 눈 질끈 감고 먼저 사과하시더군요.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사과하시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예전처럼 그러실 거 알아요. 당신은 또 모르는 척, 어쩔 수 없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지. 아니야? 나 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한테 그런 꼴 더는 보이고 싶지 않아. 알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정작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님 앞에서 죄인처럼 있어야 했는지 그거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어 이혼하게 된다면 감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니 새삼 내가 정말 크게 성공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말하고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갔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몰아갔는데 남편과 시모가 납작 엎드려 매달리는 순간이 온다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세게 말을 몰아붙이자 남편은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제게 싹싹 비는 당신 아들을 보며 꽤 충격을 받았던 건지 펑펑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저 내 새끼 빼앗긴 것 같아서 내 새끼 고생하는 모습 보는 게 그게 그렇게 심통이 나서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얘아가 나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는 니들 이혼하지 말어라. 이혼하지 말어. 나 안 보고 살겠다고 해도 난 니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마.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어.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여보, 내가 잘할게. 내가 정신 차리고 잘할게. 내가 정말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이건 정말 아니야. 나 당신이랑 우리 딸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못 그럴 거라는 거 그거 당신이 가장 잘할 거 아니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부탁할게. 내가 이렇게 빌게.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멈칫하기는 했습니다. 내가 너무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간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꺾이면 이전보다 더 구박받고 살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별것처럼 지냈어요. 남편은 한 달 내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당신이 제게 했던 언행에 대해 이실직고하며 사과를 했죠. 한 달이 꽉 채워지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남편이 그 비를 맞고 쭈그려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쯤이면 그만해도 되겠다 싶었죠.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정말로 잘할게. 당신 일도 더 많이 돕고 나 정말 잘할게. 내가 못나게 행동했던 거 그것도 다 사과할게. 내가 당신한테 정말이지 미안해. 정말이야. 예, 아가. 내가 우리 집 복덩이한테 모질게 굴었다. 네가 있어서 내 아들놈이 살았고 네가 있어서 집안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못나게 굴었어. 정말 미안하다. 다시 남편과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저는 손쉽게 이 집안의 실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쭉 저는 집안의 실세이자 사랑스러운 며느리,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딸, 따뜻한 엄마로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 한 가지 더. 멋진 사장님으로서도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어두운 삶은 끝이 나고 좋은 일들, 밝은 하루하루가 저희 가족한테 나타나준 것 같아 하루하루가 그저 즐거울 따름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길고 길었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